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혈세 22억 5천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란까지 일으킨 자들이 무슨 지신들 못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는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자판, 대선 개입 의혹,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곳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올랐습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관세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우리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많은 시민과 상공인들께서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두 경제단체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파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준 우리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우리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은 1849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종사자의 81%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중소기업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만난 분들 모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높았습니다. 당정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 협의에 돌입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가위에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도록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민생 없는 개혁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생 안정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생 우선 민주당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했습니다.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을 그리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을 그리고 영웅들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현실에서 기소자차 드물고 어렵게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혹시 고발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 알아두십시오. 제가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른 무고죄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에 자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입니다.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만 충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3대 특검,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사기간을 기존 30일 한 차례 연장해서 30일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중계됩니다.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 감면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명령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의 진상, 권력형 비리, 억울한 청년 장병의 죽음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6년 전에 패스트트랙 사건 때 빠루를 들고 국회를 점거 농성하며 국회법을 위반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의힘 DNA입니까? 그런 국힘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서 아예 특검을 고발하겠다며 급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힘은 의회주의 파괴에 이어서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특견이 국민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특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검을 대적하는 국힘은 스스로 국민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만을 믿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3대 특검의 수사인력, 수사기관 등을 보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리가 태산처럼 쌓여 있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내란 세력의 발호로 특검의 갈 길이 험난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내란 반성 없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정당 해산뿐임을 경고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초선 의원 갑질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대중 앞에서 서슴없이 내뱉은 나 의원은 자신의 내란 공범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내란의 밤 윤석열과 내란 속의 윤석열과 통화하고 불법 계엄 해제에 불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계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온갖 위헌적인 내란 동조 행태를 보인 장본인입니다. 아무리 국힘과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로 자신들의 뚜렷한 내란 동조 행태를 민주당에 덮어씌우려 해도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물귀신 작전으로 내란의 늪에 민주당을 끌어들이려는 장깨를 부리기 전에 자신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특검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민생 살릴 돈은 없다면서 무자격 업체에는 혈세를 뿌린 오세훈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민은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의 덜러리가 아닙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무자격 업체에 혈세 210억을 탕진하면서 정작 민생회복 마중물은 끊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적반하장 행정에 반드시 서울시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발발 직후에 3억 4천만 원 규모의 특갈비를 살포한 사실이 법사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직후에 지급된 거액의 특갈비는 사실상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입막음용이 아니었는지 짙은 의구심이 듭니다.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특갈비 집행 목적, 대상,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심우정 총장을 즉각 소환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소외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윤석열의 전 정권 탄압, 정치 공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중간보고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이 첩보자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온전히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박지원 원장의 무죄 증거를 은폐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박지원 서훈 고발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짜맞추기 조작 수사, 고발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서 전 정권의 주요 인사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의 전모를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검찰은 정치 탄압에 억울하게 희생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공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특검은 윤석열의 불법 지시에 동원된 국정원 감사원의 정치 공작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친오빠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챙겨주라고 했다라고 지난 4월에 폭로한 그 발언의 당사자가 바로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올해 4월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서 이재명 전 대표의 암살 시도 테러를 테러가 아니다라면서 덮으려고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서희건설의 목걸이,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로봇계 사업을 청탁하는 고가 시계 등 김건희에게 주어진 불법 청탁과 뇌물 비리 의혹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드러난 김건희의 뇌물수수 전횡과 빙상의 뇌물수수 전횡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반드시 특검은 이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초선 비방으로 아주 핫한 나경원 의원과 특검 관련해서 짧게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규탄하면서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다 라면서 어따 대고 내란 프레임인가라고 저희들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초선이 아니니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경원 의원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왜 저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면서 논리도 근거도 없는 주장뿐입니다. 민주당이 개헌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라는데 그렇게 해서 운운했는데 방조를 했다. 또 계엄을 알았으니까 당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빨리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내란 프레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 나경원 의원은 이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노상원 수첩이 필요하면 저희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수첩에 따르면 저희는 대부분 고문당하고 수장되거나 폭탄에 의해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계엄을 방조했다면 자살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또 얼마나 무능했으면 작년 3월부터 진행됐다던 이 계엄을 사전에 막지도 못하고 또 국회로는 제때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계엄 그날 이 다선의 나경원 의원 행적을 보면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것은 12월 4일 자정 무렵입니다. 당시 제보자들에 따르면 그 엄중했던 시기 동료 의원들은 목숨 걸고 담을 넘을 때 이 나경원 의원은 국회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어슬렁거리다가 당사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국회 관행을 잘 나는 다선이기 때문인가요? 계엄군에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계엄을 해제한다는 절박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 이 뒷모습이야말로 내란당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씌우다 못해서 내란 특검을 고발까지 했는데 그것이 내심 찔렸는지 어제 특검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권력의 추가 어찌되었든 내란은 내란이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말씀드립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이제 드디어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의 키맨인 국토부 서기관 거주지에서 돈다발이 나왔고 이 서기관이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뀌어주면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용역계약이 2022년 3월 29일에 체결이 됐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됐을 때 그 종점 변경안이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2년이 걸린 예비타당성 조사의 노선과 종점을 바꾸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고속도로 종점이 휘니 이런 신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묘한 힘의 원천을 반드시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지난 3년간 이 관련된 조사를 해봤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2023년 7월 6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약 30분간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느닷없이
쪽지를 꺼내서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백지화는 그 뒷자리에 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몰랐던 얘기라고 합니다. 30분간의 통화, 그리고 이 노란 쪽지 한 장에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그것이 원희룡 전 장관의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는 말,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이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특검은 2023년 7월 6일 원희룡 전 장관이 누구와 왜 통화를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오선막말 나경원 의원이 어제 또다시 단세포 논리로 막말 대잔치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12.3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예고해 놓고 방치했으니 내란의 공범이라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망상대로라면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기 선생은 임진왜란의 주범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재발절인 도둑들의 자수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특검을 고발하고 국민의힘은 제2내란을 저지하려 노력한 저를 고발하겠다고 겁박 중이며 제1야당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 60% 넘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명백한 제2내란 선동이며 민주공화국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타령, 우군오름에 빠져 스스로 정당 해산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의 외환 유치 및 일반 이적 행위 의혹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년은 10여 차례나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습니다. 군사작전은 아군이 받을 타격과 상대에 줄 타격을 사전에 정밀 분석해 진행합니다. 군사적 실효성이 명확히 낮은데도 강행했다면 군사적 이익을 해야 하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도리어 국지전을 유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외환 유치 혐의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나토 기금속과 금거북이에 이어 또 다른 매관 매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 과정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건희가 그 비싼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상민에 대한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김상민은 비록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그 관직을 이용해 제1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고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매간 매직뿐만 아니라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로 K민주주의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방위산업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수물자 조달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민주당도 그 뜻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지역별, 직능별 특장점을 갖춘 여러 의원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KDI라든가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는 여항구 본부장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가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게 이제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일 관계가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가입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이 가입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지금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관세 협상 이후에 3,500억 불의 투자 과제가 또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후속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인적 자원과 기술력은 매우 풍부하지만 자원 그리고 자본 또 그리고 시장 구매 시장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이렇게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어떤 대안적 블록을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 12개 나라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크진 않다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어민들에 대한 설득 또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이 잘 동반될 수 있도록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최근 상법 개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등 우리 민주당의 경제입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기업들이 위축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업 일각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의 책임 및 노사관계 공정성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금 힘들지만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여론 등 이런 우리 사회가 노동계든 산업계든 어느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선진적 법제도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법제도 시행에 있어서 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기업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자부나 노동부 장관 등 정부가 경제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법의 시행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소통하셔서 현장에서 불편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론화, 굉장히 그 치열한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안 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공론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산업의 미래에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좌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업과 국가 경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산자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지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되고 환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에너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현재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역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미국 에너지부하고 원자로 협정 개정 문제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런 협상이 진전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는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육성 과연 잘 될 것인가? 저희 산자위 위원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육성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해보면 간단합니다.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업무와 그리고 해양 오염을 규제하는 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토양 오염을 한 부서에서 이게 결정이 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전망, 전자파 문제하고 송전망 확대 이게 과연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노동부와 산업부가 그러니까 노동부가 산업부로 이관된다든가 노동 업무가 그리고 산업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된다든가 이런 거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둘 다 잘 안 되고 굉장히 충돌되면서 결국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전기고 전기요금이 원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다 하고 AI가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규제 중심 부서로 이관이 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한데 안 그래도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관세 협상 이후에 대한민국에서의 생산기지 철수나 이런 투자 회수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원전 수출은 또 별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같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는 환경부에서 하고 수출 생태계는 산자부에서 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에도 굉장히 큰 지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또 산업 경쟁력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반도체, AI,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이런 중요한 우리 아주 전략 산업의 결정적인 상황이 와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일각에서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 하는데 법안 통과 안 됐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개편안이요. 그래서 당정협의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당정협의할 때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당 또 민심 이런 것들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그래서 법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고 큰 실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두고. 그런데 오늘 하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초선입니다. 국민을 능멸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상임위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라는 역대급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십니까? 초선조차 알고 있는 정치의 기본을 알려드리니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한 대리인이자 헌법기관입니다. 입 다물라는 발언은 곧 국민에게 입 다물라라는 말입니다. 헌법 정신도 민주주의의 기초상식도 모르는 무지성 오선 의원의 국민 능멸이자 국회 모독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의 선봉에 선 거 아닙니까?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켰고 12.3 계엄의 밤에 윤석열과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힘 집회에서는 또다시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운운했다. 민주당은 미리 알았다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명백한 내란 선동, 내란 선전, 내란 방조입니다. 헌법 파괴에 앞장선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 선동과 민주주의의 파괴 책임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룸사롱 의혹 지규현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즉각 손떼십시오. 국민들 사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102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이 조직을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법원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 조직법이 인정하는 구조이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인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이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더 충실합니다. 사법부는 똑똑히 새겨들으십시오. 사법 독립은 사법 귀족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고 헌정 질서의 회복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ODA 국가 예산이 김건희 금고입니까? 윤건희 통일교 종교유착 끝까지 수사해서 파헤쳐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통일교 청탁으로 ODA를 사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 윤석열과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용호 면담에서 청탁이 오갔고 권성동 의원이 동석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1297억 원 ODA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참여 의향서 평가, 현지 법인 선정 실사와 같은 필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내용 미확정 사업의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강행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ODA 예산이 김건희의 금고입니까? 선거를 도와줬으니 국가 예산으로 보답하는 사적 사용, 국민들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열세를 특정 종교와 개인적 친분을 위해서 썼다면 이는 헌법이 금지한 종교분리 원칙을 짓밟고 권력을 사유한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청탁 개입, 알선수재 정황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종교 유착과 예산 사유와 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통한 호남 고속철은 서울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 2만 4천여 명에서 24년 기준 3만 4천여 명으로 무려 1만 명 이상이 늘어나며 연간 이용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호남 고속철도 노선 증편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특히 주말 연휴 이용객에게는 불평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동안 경부선의 노선은 최소 4차례 이상 늘어났습니다. 24년 주말 기준 광주 송정역은 46회, 동대구역은 156회 운행 중입니다. 따라서 광주 송정역은 3분의 1 수준의 운행 횟수로 동대구역 이용객 절반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의 대안과 대처액은 오리무중입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며 대중교통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는 호남고속철 개통 전부터 지적되어 온 증편 문제에 대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오후와 주말과 같은 시간대에 좌석 수가 377석에 불과한 KTX 산천 열차 대신 995석 규모 KTX1을 우선 투입하는 등의 유연한 운행 대책이 절실히 시급합니다. 주말 주초 연휴 때에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호남선 고속 열차표입니다. 당장 추석 명절 KTX 표 예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표 구매 전쟁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 이상 호남 주민이 철도 교통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 팍팍한 삶, 이분들에게 고향길이라도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철도당국은 지금 당장 호남선 증편 증량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하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